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천수 송꾀의 효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수 송꾀의 초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영소사, 소유원 종길. 다툼을 오래 끌지 말라. 약간의 언쟁은 있어도 종국엔 길하다. 영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므로 불영은 오래 끌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는 주로 일이나 벼슬을 말하지만 주역에서는 주로 무력을 동원한 다툼이나 전쟁의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원래 상나라 때에는 사냥, 전쟁, 제사와 같은 왕의 일들을 유사라고 불렀는데 주역에서는 왕사라는 단어 외에 단독으로 나온 사나 유사는 대부분 전쟁이나 다툼을 의미합니다. 고로 불영소사는 다툼을 오래 끌지 말라는 말입니다. 유원은 앞서 동영상에서 설명했듯이 말다툼을 의미하므로 소송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소사는 무력 충돌을 의미하고 유원은 소송을 의미하며 유원 앞에 작을 소자가 붙었으므로 그다지 크지 않은 가벼운 소송을 의미합니다. 즉 무력 충돌을 피하고 소송을 통해 해결하면 결국엔 소송에 이기고 끝내 길하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주역에서 많은 경우 초효는 초효 자체의 일보다는 괴의 전체 주제를 말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천수 송꾀의 초효도 괴 전체의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감괴의 초효는 첫 번째 위험으로 들어가는 시기이므로 길하다는 표현이 나오기는 힘든 게 원칙입니다. 물론 무력 다툼을 피해야 길하다는 조건부의 길함이지만 사실 초효에서부터 소송의 승리를 거두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서 종국에는 길하다는 것은 나중에 구오효의 일을 말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보통 천수 송꾀를 해석하면서 소송을 하는 것이 안 좋다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무력을 통해 인명피해를 보는 전쟁이나 무력 충돌보다는 소송이 상대적으로는 훨씬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조건 피해만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천수 송꾀의 초효는 그러한 대원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소송으로 모든 일이 다 해결되고 공정하게 결론만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천수 송꾀도 마지막의 상구효에서는 계속해서 소송이 되풀이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정치적으로 무력을 써야 해결이 되는 상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수 송꾀에 이어지는 괴가 전쟁을 의미하는 지수사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맥락이 닿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천수 송꾀의 괴사에서 중간엔 길하지만 종국엔 흉하다 라고 중길 종흉이라고 한 것인데 여기서 중길이 사실은 효사에서는 구오효에 해당하고 초효에서 말한 종길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괴사에서 말한 종흉은 소송에 이긴 뒤에도 계속해서 소송이 이어진다는 상육효 이후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효사에서 종길이라고 한 것은 좀 더 좁은 시간 범위의 기준을 두고 한 말이고 괴사에서 종흉이라고 한 것은 좀 더 넓은 시간 범위를 기준으로 한 말입니다. 그래서 효사에서 종국의 일이 괴사의 입장에서는 중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구이효를 보겠습니다. 불국송, 귀이포, 기읍인 300호 무생. 소송에 이길 수 없어 돌아가서 숨는다. 그 300가구의 읍인에 재앙이 없다. 불국송은 소송에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귀는 돌아간다는 뜻이고 포는 도망간다는 뜻입니다. 귀포는 주나라의 문왕이 자신을 모함한 자의 소송에 이기지 못하고 불리하게 진행될 것을 알고 자신이 읍으로 달아나 숨어 지내는 상황을 반영합니다. 상나라 문정의 시기에 누군가가 주나라의 계력을 모함하여 상나라의 왕인 문정은 주나라 계력을 죽이고 그의 아들 문왕에게까지 누명이 씌워지게 되는데 문왕은 이 소송에서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자신의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 읍으로 돌아가 숨어 지내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뒤에 나오는 그 읍의 사람들 300가구는 재앙이 없다는 말은 분명 어떤 역사적 사건을 반영하는 문장이지만 이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이 현재 전해져 오는 것이 없으므로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소송에서 지면 그 벌로 그의 읍 300가구를 벌금으로 내놓아야 했지만 자신의 벼슬을 내려놓고 떠남으로 해서 그를 시기하고 모함한 자도 더 이상 소송을 걸지 않아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괴의 구이효는 보통 반복되는 위험의 중간에 잠시 안정을 취하는 상의 위주입니다.
고로 소송으로부터 피해 달아나 숨어서 더 큰 재앙을 피하는 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편 300이라는 숫자는 실제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3이라는 숫자가 그러한데 주역에서는 감꾀나 리꾀가 건꾀나 곤꾀와 결합이 되는 경우 화천 대육괴를 제외하고는 모두 괴사나 효사에 숫자 3이 나옵니다. 수천 수괴의 3인, 지수 4개의 왕삼석명, 수지 빗괴의 왕용삼구, 화지진괴의 주일삼접, 지화 명의괴의 3일불식, 천화동인괴의 3세불응 등이 모두 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3이 의미하는 것은 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하나의 일을 마치는 주기를 상징하기도 하고 수지 빗괴에 나오는 삼구법처럼 무언가를 감싸는 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천수송괴에 나오는 300의 3은 도망친 주인공을 감싸는 것을 상징하는 수, 혹은 주인공 문왕이 감싸고 보호하는 것을 상징하는 수로 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육삼효를 보겠습니다. 식구덕, 정려, 종길, 혹종왕사, 무성. 선조의 덕으로 먹고 사는 일이 위태로워진다. 종국엔 길하다. 혹 간직에 나아가려 하여도 이루지 못한다. 구덕은 선조들이 전해준 덕을 의미하는데 그 앞에 먹을 식자를 썼으므로 이는 선조들이 남겨준 땅이나 유산을 의미합니다. 이는 문왕이 벼슬을 내려놓고 자신의 읍에 숨어 지내면서도 선조들이 남긴 재산과 땅을 바탕으로 경작을 하면서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정려, 즉 이런 상태를 지속하면 위태롭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외적의 침략이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로 위기에 닥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에 종국에는 길하다는 말은 통행본과 초죽서 주역에는 나오지만 또 다른 판본인 백서 주역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 크게 중요한 문장은 아닙니다. 종길이 있다면 외적의 침략이나 가뭄의 문제가 결국엔 해결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갑작스런 전쟁이나 가뭄 같은 재난은 언제든지 또 닥칠 수 있으므로 한번 해결되었다고 해서 또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주나라가 처음 상나라와 동맹을 맺고 신하로 들어간 것도 이러한 일을 함께 대비하기 위해서였는데 문왕이 벼슬에서 떠난 뒤로 이러한 재난에 홀로 대처해 나가기는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나라의 문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오해와 억울함을 풀고 다시 벼슬에 나아가려고 결심하고 시도하게 되니 그것이 뒤에 오는 혹종왕사입니다. 종왕사란 왕의 일을 돕는 벼슬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 상나라의 오해를 풀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일이 쉽지 않으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의미의 무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감꾀의 사묘는 반복되는 위험의 두 번째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천수송귀에서는 소송을 피해 읍으로 가서 숨어 지내던 주나라의 문왕에게 외적의 침략이나 가뭄과 같은 재난이 닥친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고로 효사의 종길이 나오는 것보다는 백서주역처럼 나오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길하다고 하더라도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정도이지 큰 재물이나 복을 얻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구사효를 보겠습니다. 불극송, 복증명, 투 안정길. 소송을 이길 수 없다. 조정에 돌아가 왕의 명에 나아가려 하지만 상황이 변해 나아가지 않는다. 계속 안정적에 머무르면 길할 날이 올 것이다. 불극송은 앞서 말했듯이 소송에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소송을 피해 숨어있던 상황인데 또다시 소송의 말이 나오는 것은 문왕이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처음에 소송을 피해 무탈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벼슬을 내려놓고 떠났기 때문인데 육삼효에서의 위험을 겪고 문왕이 다시 벼슬에 나아갈 시도를 하므로 그를 모함하던 사람들이 다시 그에게 소송을 건 것입니다. 복은 돌아오다는 뜻인데 여기선 왕실을 떠났던 문왕이 다시 왕실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온 표현입니다. 즉 명은 명을 받들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는 문왕이 벼슬을 다시 얻게 되어 왕실로 나아간 것은 아니고 소송을 하기 위해 왕실 앞으로 불려 나가게 된 상황에 해당합니다. 분명 앞에서 소송에 이길 수 없다고 했으므로 소송에 이기지 못한 상태에선 벼슬을 얻어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투는 변화입니다. 왕명을 받아 소송에 나아가야 하는 일에 뭔가 갑작스런 변화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제 생각엔 소송을 최종적으로 판결하는 왕인 상나라의 문정이 갑자기 사망한 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왕의 사망으로 소송이 미뤄지는데 이때 서두르지 말고 돌아가서 다시 다음 기회를 기다리면 장차 소송에 이길 수 있는 상황으로 역전이 되는 길한 날이 올 수 있으므로 안정길이라고 한 것이고, 그 날은 이어지는 구오요에 해당합니다. 건귀의 구사요는 하괴를 벗어나 밖으로 도약해 나왔다가 다시 자중하면서 머무르거나 돌아가는 상유위주입니다. 대표적으로 중천 건귀에서 연못 위로 도약했다가 다시 연못으로 돌아간다는 혹약지연과 같은 상황이 대표적인 예이고, 천수송교의 구사요에서 이기기 힘든 소송에 도전했다가 의도치 않은 일로 소송이 미뤄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상황도 혹약지연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구오요를 보겠습니다. 송원길, 소송에 나아간다, 크게 길하다. 구오요는 상나라의 문정이 사망하고 제을이 왕위에 오른 뒤에 다시 소송이 진행되고, 이 소송에서 제을이 문왕의 편을 들어주어 문왕이 소송에서 이기고 다시 벼슬에 나아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동영상에서도 설명했듯이 제을은 문정과는 달리 주나라의 문왕에게 매우 우호적이었고 아마도 어릴 적부터 서로 친한 사이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귀의 구오요는 신하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해방의 상위 위주입니다. 중천 건귀처럼 신하가 왕위에 오르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하괴도 건귀인 경우일 뿐이고, 대부분 상괴 건귀의 구오요는 신하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오르는 상위 위주입니다. 건귀가 동하면 리괴가 되고, 리괴는 하늘 아래 해의 상이 있는데 하늘은 왕이고 해는 왕의 아래 높은 자리 신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상구요를 보겠습니다. 혹석지 반대 종조 삼치지. 혹 왕이 가죽띠를 하사하여 관직을 내려도 왕조가 끝날 때까지 3번을 빼앗으리라. 석은 왕이 신하에게 상을 하사하는 것입니다. 반대는 고대의 관리가 허리에 두르는 가죽끈입니다. 반대는 관리가 차던 끈이므로 이것을 하사한다는 것은 관직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왕이 신하에게 무언가를 하사하는 상은 본래 왕인 건괴와 신하인 리괴가 결합되는 구오요에 어울리는 이미지입니다. 상나라의 제을이 문왕의 편을 들어주어 벼슬을 다시 준 것은 이미 구오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상구요의 핵심은 벼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벼슬을 다시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빼앗고 박탈하는 이미지가 상괴 건의 상효가 동안 택괴의 주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관직을 주었다가도 3번 빼앗는다고 한 것입니다. 종은 마치는 것입니다. 조는 보통 아침의 뜻이지만 여기서는 왕조의 뜻으로 쓰였다고 봐야 합니다. 치는 벗기는 것입니다. 혹 석지 반대 종조 삼치지는 혹 왕이 그에게 반대를 하사하며 관직을 내리더라도 왕조가 끝날 때까지 3번을 다시 빼앗는다는 말입니다. 하사한 반대를 빼앗는다는 것은 관직을 내렸다가 빼앗는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문왕은 이 천수송괴에서 다루는 상나라 문정의 시기에 한 번 관직을 빼앗기고, 제일의 시기에 관직을 얻었다가도 나중에 또 다시 관직을 내려놓는 일을 당하며, 후에 상나라 왕이 주왕으로 바뀐 뒤에 또 한 번 관직을 박탈당하고 감옥에 갇힘으로 상나라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총 3번의 관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천수 송괴의 외옥괴 소는 상괴나 외옥괴 쪽에 오면 억눌렀다 풀어주는 것을 반복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이렇게 반복해서 내려주고 빼앗는 일이 생기는 것이고, 앞서 말했듯이 건괴나 곤괴가 리괴나 감괴와 짝이 되면 3이라는 숫자가 나오므로 3번을 빼앗는 것을 반복하는 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벗길 치자는 호랑이 호자가 들어가서 뿔이 달린 호랑이를 뜻하는 뿔범 사자와 옷 의자가 결합된 모양인데, 상괴 건괴에는 호랑이의 상이 있고 택괴에는 겉에 있는 무언가를 벗겨서 탈락시키는 이미지가 있으므로 호랑이 가죽을 벗기는 이미지가 나오고, 결과적으로는 사람에게는 옷을 벗기는 이미지가 나와서 벗길 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천수 송괴의 해석을 마치겠습니다.